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올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우리 주제랑 관련 있고 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골라서 두 가지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OOP와 영어 공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또 소스 리딩 능력 향상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둘 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사이트에 가셔서 질문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과제를 내드린 게 있었어요. 전문성에 대한 미신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나서 과제는 뭐였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전문가인 분야, 비전문가인 분야, 그리고 자신과 남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좀 해서 비교해봐라. 어떤 영역에 내가 전문가 됐고 어떤 영역에 아직 비전문가인가를 좀 비교해서 보면은 전문가 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길들이 보일 수 있다. 뭐 그런 실험해 보기를 제가 드렸었죠. 이분이 그걸 해보셨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과제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고요. 음, 특히 좋은 점은 뭐냐면 직접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OP 설계 난 이렇게 했고 영어 공부 이렇게 했다. 예, 이렇게 올리셨죠. 예. 그런데 OP 설계에 대해서 내가 좀 잘하는데 영어는 내가 잘 못하는 것 같다. 둘 다 나는 비슷한 접근법이 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여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올리신 거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남한테 설명할 때 그걸 필터링을 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프로그램 실행시키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항상 벌어져 이런 얘기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시키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행을 제대로 시킨다고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뒷부분 어쩌고 저쩌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화자 말하는 사람 본인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칭 같은 걸 할 때에도 그냥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필터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 데이터들 좀 더 갖고 오면은 코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질문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OOP 설계는 내가 좀 전문적으로 한다. 그런데 영어는 조금 전문적이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 판단한 거는 비교는 두 가지 모두 학습법이 쉽게 시작해서 개념이 잡히면 응용해 본다. 이렇게 향상을 시키는 방식을 하는데 어느 부분 잘 적용 안 되는 것 같다. OOP 쪽은 좀 잘 되는데 라고 고민을 얘기를 하셨어요. 우선은 쉽게 시작해서 개념 잡힌 응용해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학습법입니다. 예, 이건 잘 하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질문을 해주신 게 뭐냐면 OOP랑 영어가 다른 영역인데 그렇죠? OOP 설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설계에 대한 부분이고 영어는 이제 언어, 자연어고 외국어고 근데 전문가가 되는 방법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가? 이거는 아주 적절한 질문입니다. 예, 예리한 질문이고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yes도 있고 no도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no를 보면은 그러니까 전문가 되는 방법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가요? 에서 아니라는 면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OOP 설계랑 영어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분야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전문성 연구에 따르면은 이 전문성이라는 거는 분야에 의존적이다 혹은 분야에 특수하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물리학에 대해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생물학에 대해서 뛰어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그 전문성은 어떤 영역에 특수화되어 있더라.
그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고, 그거를 다른 분야에 적용, 응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예, 앞으로 많이 얘기할 단어입니다. 전이라고 하죠. 예, 전이라고 하는데, 한 영역에서 내가 잘하는 걸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게 연구 결과예요. 예. 그래서 OP 설계 잘한다고 영어 잘할 수 있는 건가? 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 전문성의 어떤 지식, 스킬 같은 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종류의 전문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OOP나 영어나 둘 다 어떤 학습이라는 면이 필요하죠.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근데 인간의 뇌라는 거, 그거는 공통된 어떤 하나의 이제 그 도구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OOP 설계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할 텐데, 그 뇌의 효과적인 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주제에 큰 상관없이 어느 정도 관통되는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인지적 주제든지 간에 기억을 잘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비유 같은 거, 예. 메타포 같은 거 그런 거 잘해야 되고, 또 추론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인지적인 어떤 단위들의 작업들이 기능들이 있을 때, 이걸 하는 건 결국은 다 똑같은 뇌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효과적인 학습의 어떤 방법 같은 거는 비슷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합하자면은 어, 완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일관된 원칙은 얘기할 수 있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원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예. 영어에는 내가 잘 적용이 안 된다.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 일단은 저는 이 질문하신 분의 상황을 잘 모르고 여기 쓰여 있는 글만 갖고 제가 추측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분석 자체가 영 맞지 않을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그냥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한 가지 옵션을 제가 보여드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이제 보시죠. OOP 설계 영어 공부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써주셨는데 질문자분이 여러분들 수강생분들 보시기에 어떤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왜 OOP 설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전문가가 좀 됐고 왜 이쪽은 전문가가 아닐까 아직은. 우선 첫 번째로 이 제목을 보면은 OOP 설계랑 영어잖아요. 두 개가 제목의 수준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게 느껴지시나요? 네. OOP 설계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근데 영어는 좀 모호하죠. 네. OOP 설계는 어떤 행동을 얘기하죠. 네. 근데 영어라는 거는 그냥 언어를 말하잖아요. 그럼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지 소통하는 건지 대화로 아니면 영어로 뭐 독해를 하는 건지 영어로 뭐 글을 쓰는 건지라든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조금 추상적인 거죠. 예. 그래서 요 레벨에서부터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능력에 대해서 조금 그걸 실력을 높이고 싶다면은 목표가 구체적이고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능력 같은 게 타겟팅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예, 좁게. 근데 너무 일반적인 게 있죠. 일단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죠. 보면 OOP 설계의 경우는 뭘 하는가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영어 경우는 주로 공부의 재료들 있죠. 텍스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 영어 시리즈, 예, 다음 빅팩캣이라는 문법책, 매셔블이라는 사이트. 예. 이건 어떤 머티리얼인가고 얘는 만들어 보기 뭐 한다는 뜻이죠. 동사죠. 또 생각을 정리하죠. 예. 또 요거는 연구비 다큐라고 써 있는데 이건 아마 이걸 매핑을 해보겠죠. 예. 객체 지향 관련책 본 거랑 사회적 사고방식은 아마 그 니스벳 교수의 그 사고의 지형인가요? 뭐 아마 그 책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책에 대한 뭐 연구나 혹은 이제 다큐멘터리 얘기하시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거든요. 요거를 이제 보면서 서로 뭔가 인티그레이션, 융합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융합시키기 위해서 연결시켜 보기. 다음에 또 다시 만들어 보기. 예. 보면 왼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뭔가 하는 거죠. 예. 근데 얘네들은 적으신 거 보면은 텍스트를 적어 놓으셨어요. 예. 물론 뭐 공부하기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일반적이죠. 공부라는 것 자체는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거고 머티리얼이 더 중요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또 대부분 보면은 사실 동사로 고친다면은 대부분이 읽기에 해당해요. 예. 읽기. 몸쪽 공부하기도 사실은 읽기고요. 예. 동화 읽는 것도 읽기죠. 예.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만들어 보기, 생각을 정리하기, 뭐 다시 만들어 보기. 뭔가 좀 이게 액티브한 거죠. 예. 뭔가 액티브.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예. 여기는 비교적 패시브, 수동적인 면이 좀 있어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 보기는 그냥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만들고 뭔가 컴퓨터로 아마 코딩을 하시겠죠. 예. 실행을 해보겠죠. 그럼 컴퓨터 경우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피드백이 자동적으로 온다는 거죠. 실행되는가 안 되는가 테스트 해봤더니 정상 동작 하나 안 하나. 예. 그래서 APL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만든 켄 이버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튜링상을 받았죠. 컴퓨터 전산학에 있어서 노벨상에 필적하는. 네. 이 사람의 이야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마치 외국어 배우는 걸 생각한다면은 외국어는 그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말 했을 때 그 사람이 피드백 해준 걸 듣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알 수 있는데 컴퓨터는 이 외국인 역할을 해주는 게 일종의 인터액티브 창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내가 뭐라고 엔터 이렇게 입력하고 1 더하기 1 하고 엔터 쳤을 때 2라고 나와야 된다거나 이런 걸 하면은 외국인과 대화를 통해서 배우듯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일종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능동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것 중에서 서양화, 이 서양화를 누가 그렸는가에 대한 그 실험, 그걸 학습하는 것에 대한 실험 얘기가 있었죠. 예, 거기서 차이점은 학생들이 두뇌 활동을 액티브하게 했는가 하는 거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머리에 땀이 날 정도로 뭔가 신경 쓰고 이렇게 노력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예. 이쪽은 좀 그런 게 됐어요. 근데 영어 쪽은 좀 그런 게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때 배울 때 썼던 방법을 이제 영어 쪽에 적용을 한다면은 뭔가 만들어보고 그거에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과정이 있으면은 이게 그만큼 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원래 질문하신 분의 또 맥락이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만들어보고 피드백 받았듯이 여기서 뭔가 액티브하게 뭔가 내가 만들어보고 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에 있어서 내가 책을 읽는 거, 여러 번 읽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인출이라고 해서요. 내가 기억하는 걸 끄집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험할 때 읽기 같은 책의 같은 섹션을 두 번 읽은 그룹과 한 번만 읽고 읽기를 하고 테스트를 한 그룹이 있다고 쳤으면은 두 그룹 중에서 두 번째 그룹 한 번만 읽고 테스트를 해본 그룹이 훨씬 더 점수가 높아요. 왜? 테스트를 하면서 인출한 거, 머릿속에서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 아까 그게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기억을 꺼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이 사람한테는 학습 효과가 높아요. 예. 읽기를 막 대여섯 번 하는 것보다도 테스트라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은 인출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인출이 많거든요. 만들기 위해서는 인출을 많이 해야 돼요. 생성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요소를 넣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네, 다음 질문은 소스 리딩 능력 향상에 대한 겁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주로 현업으로 일하시는 프로그래머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일할 때 기존 코드를 재활용해서 사용을 한다 많이 하고 또 새로운 모듈을 포팅해서 디버깅하는 작업 많이 한다. 네,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이 짜놓은 소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소스 리딩으로 내용 파악이 좀 힘드네요 라고 이렇게 눈물 줄 이렇게 하셨어요. 소스 리딩 실력 향상도 잘 안 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 많이 접하는 거는 완전히 그 백지에서 뭔가 코드를 짜는 걸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경우는 굉장히 예외죠. 보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제 아는 분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백지에서 코드를 짜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 더 흔한 거는 이미 코드량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거기 일부분을 고치거나 조그만큼 고치거나 아니면 약간 더 덧붙이거나 뭐 이런 정도로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백지에서 만드는 거를 공부를 많이 했다가 이런 현업에 딱 들어가면은 적용이 되게 어려운 이유도 있긴 해요. 네.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스 리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스 리딩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저희 이제 강연 들으신 것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제가 연구들이 있는데 약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남의 소스 코드를 읽는 능력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능력이 일단 그거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전문가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읽고요. 비전문가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전문가는 그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캐치하고 더 기억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파악하고 뭐 그런 차이가 있죠. 예. 그러면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읽는가? 비전문가에 비해서 연구들 보면은 예를 들면 OP 언어를 예로 들면은 전문가들은 비전문가에 비해서 숲을 볼 수 있습니다. 숲을 볼 수 있고 비전문가는 나무만 주로 봐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나무를 본다는 건 OP 경우로 치자면은 뭐 포르프라든가 뭐 아니면 if문이라든가 이런 그 컨트롤문 있죠. 제어문 이런 쪽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코드를 잘 읽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클래스들이 있는지,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그리고 클래스 단위 관계가 어떤지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숲을 좀 먼저 보는 거죠. 지형을 그리는 거예요. 대략적인 지형을 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비전문가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막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 줄줄줄 읽어야 되거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죠. 기억도 잘 안 나고. 자, 일단은 전문가 비전문가 차이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럼 리딩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문가 하는 방식으로 숲을 보는 훈련을 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책 읽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어떻게 책을 읽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래서 SQ3R이라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명해요.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름이 유명한데 이게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S는 서베이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지형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책으로 치자면은 목차 한번 쓱 보고 큰 제목들이 뭐가 있는지 내용들 이렇게 쓱 이렇게 책 페이지를 살살살 넘겨보면서 어떤 그림이 있고 큰 제목은 뭐가 있고 중간 제목은 뭐 있고 이런 책이라는 어떤 지형을 섬을 이렇게 탐사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그 다음에 Q는 퀘스천, 질문을 하는 건데 내가 한번 전체적인 지형을 쫙 봤잖아요. 그 다음에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 내가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시 언어에 대한 책을 봤다. 그럼 질문이 시 언어에서는 메모리 관리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어떤 질문을 뽑을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기초적인 걸 수도 있죠. 시 언어에서 화면에 뭐 찍으려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걸 뭐 뽑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질문들은 서베를 한 다음에 질문이 나오니까 굉장히 넓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R은 이제 R이 3개인데요. 리드, 리사이트, 리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드는 말 그대로 그냥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Q를 먼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읽게 돼요. 내가 궁금한 것들을 먼저 뽑았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책을 읽으면 그냥 세월호 내어라 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보게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리사이트는 뭐냐면은 내가 책을 봤으면 이제 덮어요. 덮은 다음에 내가 최대한 기억나는 데까지 내가 봤던 내용들을 말로 하거나 종이에 써보는 거예요. 암송한다고 하죠. 최대한 기억을 아까 얘기했던 인출을 한번 쭉 끄집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리뷰 단계는 방금 리사이트 한 거를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책을 실제로 펼쳐서 얼마나 기억을 잘 했는가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Q에서 내가 뽑았던 질문들을 리사이트 단계에서 답을 이렇게 적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리뷰 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반적인 내용을 내 기억해내는 거 할 수도 있고. 그래서 SQ3R이라고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이걸 줄여서 그냥 3R만 해도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3R은 이 뒤에 3개만 하는 거죠. 예,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코드 리딩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읽어야 되는 코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전체적인 지형을 쭉 봅니다.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너무 이렇게 빠져들지 않고 어떤 클래스가 있고 어떤 함수들이 있고 그냥 쭉 파일들이 어떤 거 있는지 구조가 어떤지 그냥 쓱 보는 걸 해요. 그리고 질문들을 뽑아봅니다. 내가 거기서 현재 하려고 하는 일 관련해서 질문들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코드를 읽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찾아 읽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찾아가면서 읽습니다. 꼭 뭐 어떤 실행 순서들을 쭉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실행 순서도 읽는 거는 비전문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읽고 나서 코드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종이 한 장 꺼내서 A4 용지 하나 꺼내서 내가 방금 읽었던 거에 대해서 최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뭔가 정리해 볼 수도 있고 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아까 질문했던 것들에서 답을 내가 좀 써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다시 코드를 같이 보면서 리뷰를 해서 내가 답으로 썼던 것들이 맞는가 확인해 보는 거죠. 요걸 하시면 첫 번째 읽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돼서 재미가 있어요. 재미도 있고 두 번째 굉장히 기억에 잘 남아요. 이걸 하고 나면. 세 번째 이거 하고 나면은 추론, 통합 같은 것도 잘 돼요. 내가 읽은 거를 머리에서 정리해서 뭔가 적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추론, 통합이 잘 되니까 문제 해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을 해봤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 짧게 이 정도로 답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했던 이야기의 핵심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뭐 영어 공부를 하건 OOP 설계를 하건 아니면 소스를 읽는 걸 하건 간에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거에 몰입해서 할 수 있게 하도록 그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